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녀가 이제 몇 가지 일로 협박하는 거, 물론 협박을 한다고 해서 협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앞뒤 사정을 모르시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남편을 때렸냐? 왜 남편을 그렇게 내쫓았냐? 또 상간녀가 하는 말은 남편이 바람 피우기 전에 내가 물을 퍼붓고 액자를 던지고 내쫓았기 때문에 오빠가 바람 피운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한 것뿐이다. 언니가 그러한 식으로 내몰지 않고 막대하지만 않았어도 오빠가 가족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려고 했겠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간녀가.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바람 피우기 전에 내가 남편한테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그걸 알았을 때 구독자분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다른 분들은 아, 바람 피울만 했네, 그래서 바람 피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랑 자기랑 욕할 사람들은 없을 거다. 오히려 언니를 욕할 것이다. 당당하게 이걸 밝힐 수 있냐, 당당하게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냐.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아니면 중간에 구독하신 분들은 내막을 몰라요, 자세히. 하지만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언급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닌 상간녀가 남의 가정사를 나에게 협박하고 오빠를 왜 때렸냐고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우리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든 욕하면서 싸우든 자기랑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걸 따져요.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이 영상을 제 남편도 봤으면 좋겠고 상간녀도 뭐 당연히 보겠죠. 첫 번째, 제가 이 사람한테 액자를 던진 이유는, 물론 폭력은 여자든 남자든 하면 안 되죠.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저의 남편이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인 행동은 제가 액자를 던지기 전부터 나왔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나는 아이가 자고 있어서 살살 얘기하고 있는데 애기 아빠는 누구나 다 한 성격 하니까 보기와 다르게 누구나 다 터질 수 있잖아요. 내가 터지듯이 애기 아빠도 싸우다가 터져가지고 정수기를 땅바닥에 깨부시고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냉장고가 아직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냉장고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정수기가 그게 깨져가지고 집안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급한 마음에 엄마한테는 알릴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 부모랑 연락하고 지냈으니까, 그때는 동생이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동생한테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이 땅바닥에 물바다 된 거를 해결하자고, 그래서 동생이 와서 그 물을 퍼내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는 그 소리 때문에 놀라서 울고 있길래 저는 아이를 껴안고 울고 있었고, 동생은 그 물을 해결을 했고요. 그러한 행동은 제가 뭐 액자를 던지고 물을 붓기 전부터 나온 행동이고, 물론 저도 전부터 뭐 툭툭 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애기 아빠처럼 막 물건을 부수고 막 이렇게 막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애기 아빠가 그 행동을 하고 나서부터 애기가 이걸 놀라는 걸 보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 생각은 해야 되는데 아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기분을 저렇게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 너무 화가 났었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아이가 놀랬다라는 게 더 화가 났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격이 더 나빠졌던 것 같고, 그걸 치우면서 이거를 부셔가지고 물바다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놓고 이 사람은 나가버렸는데 이거를 치우고 있는 내 동생과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부 생활을 사이 좋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어오다가 그 후로 그렇게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이제 아무래도 애기 아빠랑 나랑은 한 가족이니까 제가 또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인지라 제가 부모한테 뭐 안 좋은 부분들, 부모가 나에게 상처 줬던 부분들 당연히 한 이불도 없고 사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함에 대해서.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원래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양쪽 부모잖아요.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건드리면 팔짝팔짝 뛰는 성격이지만 애기 아빠는 야금야금 건드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꼬고 비양양거리고 쏙쏙 막 한심하단 식으로 막 혀를 쭉쭉 차고, 설아 아빠는 좀 이런 성격으로 사람 열받게 한다면 저는 대놓고 말을 하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었을 뿐인 거지, 애기 아빠가 마냥 순수해가지고 다 받아주고 화를 안 내고 이러한 성격은 아니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이 됐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그 모양이니까 그 성격이 어디 가겠고 네가 뭘 보고 자랐겠어, 역시 네 엄마랑 똑같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닮았다고 하면서 나를 공격하면은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왜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 대한
절대 닮고 싶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혼해서는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저걸 닮지 말아야겠다, 저러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닮아져 있을까봐 막 문득문득 막 겁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딱 건드려 오면서 그걸로 약점으로 나에게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액자, 요따만한 액자거든요, 조그만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던졌어요. 근데 그거를 막 사람을 향해서 머리 쪽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그걸 던졌을 때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흥분을 했어도 이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맞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던질 때 살짝 피해가지고 이쪽 모서리 쪽으로 제가 이제 던졌거든요. 팔 쪽 모서리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그 액자에. 그 액자를 던질 때도 힘을 세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던져가지고 그냥 맞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던진 그대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대로 팔 쪽으로 던져가지고 저 여기 멍이 들었었어요. 그 사람은 멍이 안 들었었어요. 그게 액자 던진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사람한테 물을 끼얹은 사건인데, 이것도 제가 물을 왜 끼얹었겠어요? 시댁이랑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누나죠, 쌍욕이 날라오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그래서 저도 쌍욕으로 받아쳤어요. 그럼 이거는 쌤쌤이라고 칩시다. 아니, 남편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상황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울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왜 남편이 피하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구나 싶어가지고 분해서 울었어요. 근데 한참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내쫓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저를 피마르게 하는 것도 습관적이었어요. 나가서 잠수 타는 걸로 저를 얼마나 피마르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내쫓은 적이 많죠.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나타났죠. 몇 시간 뒤에 나타났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지랄했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 상대방 쪽에서는 남편이 나서던데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또 나를 이상한 년으로 몰아가면서, 또 나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면서, 너는 그러면 내가 가족이랑 싸웠으면 좋겠냐고, 너처럼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냐고, 싸우는 게 좋냐고, 싸우는 게 행복하냐고,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면은 내가 싸우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가지고 싸운 줄 알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남편한테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남편이 말을 저딴 식으로 하니까 그 화가 결국에는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물을 껴얹으면서 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너랑 나랑은 오늘 이후로 끝이라고. 내가 이딴 식으로 살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아냐고. 너는 이게 착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회피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너는 그냥 비겁한 놈이야. 그러니까 내 눈앞에 사라져. 이러면서 물을 껴얹으면서 꺼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꺼지대요. 그게 물을 껴얹은 사건이에요. 서로 욕하는 거, 쌍욕하는 거, 저만 쌍욕한 적이 없어요. 싸울 때는 서로 쌍욕을 했고요. 싸울 때는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니, 제가 무슨 미친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가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냥 당하면서 살고 마냥 당하면서 이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막말로 인간적으로. 근데 제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저는 지금 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화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랬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말을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면서 여자를 구해놓고 여자랑 할 거 다 해놓고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한테 물을 껴얹었고 내쫓았고 액자 던졌고, 이 부분에서만 앞뒤 다 잘라버리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저를 매장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간녀가 남편이랑 둘이 페이스북 친추여가지고 둘이 하트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에 대해서 남편이 안 좋은 글을 올렸을 때 상간녀는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응원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될게요? 팬들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라는 거. 내 입을 통해서 외도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실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숨기려고 이 사람한테 조용히 끝내자고 했던 거고요. 남편이 나랑 살면서 힘들었고 속상했던 일이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랬어요. 왜냐면 남편은 너무 해피형이었으니까. 남편이 나서야 될 상황에서 나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연애 때는 이게 해피형이라고 생각 못했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반했던 거고요. 결혼해보니까 이 사람이 해피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했던 부분 때문에 내가 싸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방송에 많이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15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1층부터 술 취한 남자랑 같이 탔어요.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근데 그 술 취한 남자가 저한테 머리카락이 예쁘다, 뭐 옷이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남일인 것처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러한 성격이에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술 취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고, 나도 여자인지라 나도 겁이 나는데 나를 좀 보호해주지,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남편 자체가 한심해 보이고 남편 자체가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랄 발광했어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개지랄 발광해요.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에요. 그럴 때마다, 건드릴 때마다, 생각 없는 행동할 때마다 못 참겠어요. 제 성격이 그게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랄을 했죠. 네가 남편이냐, 네가 생각이 있냐 없냐, 어떻게 그 상황에서 너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지. 그러면은 내가 술 취한 남자랑 싸워주길 바라니,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술 취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니, 술 취한 사람이랑 싸워봤자 이득될 게 뭐가 있니. 아니, 술 취한 사람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중지를 시켜야 되고 술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말을 또 그딴 식으로 합니다. 그럼 나는 더 화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너는 착한 게 아니라 너는 모자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겁한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막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말을 저한테 안 할까요? 이 사람 또한 저한테 쌍말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마냥 저한테 당하고 산 것도 아니고요, 저 또한 이 사람한테 마냥 당하고 산 건 아니에요. 서로 결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맞는 게 있었으니까 살았죠. 그것도 뛰어넘을 만큼 잘해준 것도 있으니까 살았고, 그래서 부부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말이라는 것도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해피형 때문에 진짜 피 마르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내가 성격이 요만큼 나쁜 성격이었다면 이만큼 나빠지고, 진짜 핑계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이건 진짜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따로 있지, 아무 때나 이 사람이 그냥 다 참고 이 사람이 아무 때나 가만히 있고 다 그러려니 넘어가 버리면은 오로지 그 피해는 제가 받아야 되고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다 나서야 되고요, 제가 다 나쁜 년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저는 기가 세다, 저는 남편을 누르고 사네, 남편이 되게 착하네, 이런 말을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거의 부부싸움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져서 이 해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저한테 의지하고 살았대요. 내가 다 해결을 해주니까. 자기는 든든했대요.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서 외롭고 나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구나 싶어서 슬펐어요. 폭력적으로 싸우게 된 사실은요, 이렇게 된 일이고요. 남편도 상간녀도 다 내 영상을 보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말도 내가 또 상간녀 입을 통해서 또 들었잖아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상간녀가 이 부부 일로 지금 저한테 따지고 들고, 저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그 여자랑 몸을 섞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서 주구장창 내 안 좋은 이야기만, 부부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야기들, 내가 자기를 믿고 이야기했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 그거를 다 상간녀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게, 한 달 반 동안 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그게 더 수치스럽습니다. 만날 거면 그냥 만나지, 부끄럽지 않는 행동도 아니고 떳떳한 행동도 아닌데 그냥 만나지. 그걸로도 이미 제가 고통을 겪는데 친구한테도 아닌 상간녀한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숨어도 이런 수모가 없어요. 정말 비참해요. 가끔씩 이 사람이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몸을 섞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둘이 모텔에서 같이 있으면서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를, 그걸 즐기면서 상간녀를 듣고 공감해주고, 이거는 좋다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상간녀를 할 거 다 하고, 난 그걸 상상만 해도 지금 너무 끔찍해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나는 내가 만난 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끔씩은 부정하게 될 때가 많아요. 상간녀한테 내 안 좋은 이야기까지 했어야 했을까? 대선아, 똥 쌀 때는 좋았지, 시원하니까. 치울 때는 더러워서 못 치우겠지, 쪽팔리지. 그런데 그 똥은 내가 싼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싼 똥인데 그 더러운 똥을 왜 내가 치워야 돼? 이 상황에서 당신만 쪽팔릴 것 같아? 그러한 남편을 만나서 살았던 나도 쪽팔려. 그러한 남편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도 나잖아.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어? 내 스스로를 탓하지.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왜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되는지, 그거는 솔직히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 탓으로 못 돌리겠어. 대부분은 내가 내 탓을 해. 내가 이 상황에 내 책임도 있지. 결혼을 하면서 내 문제점들 지금 생각해보면 많았네.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고쳐야겠지, 내가 발전해야겠지, 당신보다는 내가 더 변해야겠지. 이 모든 책임은 당신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다. 나도 내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가끔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화가 나. 왜냐면 이 일이 끝나지도 않았고 멈춰지지도 않고 계속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있고, 누군가한테 놀림의 대상이 됐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너는 지금 그 여자가 싫다고 하지만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 여자가 좋든 안 좋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 일을 겪고
겪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당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신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지? 근데 하필이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분해. 순간순간 당신이 불쌍해질 때가 있다가도 순간순간 당신이 너무 미워질 때도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멀리하게 된 거는 진짜 잘한 짓이다. 지금이라도 내가 멀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잘한 거다.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좋은 생각?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 그래서 뭐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몇 번이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